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오실로스코프 두 번째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거 보기 전에, 실습하기 전에 유인물을 펴놓고 하시고요. 유인물 참고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RC 회로의 시간 상수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C 회로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먼저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 공부를 선생님이 다 나중에 혹시 평가를 볼 때 물어볼 거예요. 자, RC 회로 시간 상수는 타우로 표현을 하죠. 타우 값은 R에다가 C를 곱한 값이 되었고, 자, RC 회로에서 시간 상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회로 A 지점에 스위치가 있으면 충전 회로죠. 그러면은 얘가 스위치가 맨 처음에 가운데 있다가 A 지점으로 가면 충전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축전기가. 자, 축전기가 충전하기 시작했을 때 0%에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63.2%, 0.63이죠? 63.2%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보고 시간 상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오실로스코프를 일단 브레드보드에다가 이 RC 회로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브레드보드 사용법도 직접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맨 처음에 브레드보드에다가 RC 회로를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C 회로에다가 우리는 여기 보면은 여기는 기전력 장치가 있죠. 자, 63.2%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위적으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A 지점에 연결했다가 충전 다 되면은 B에다 연결하면 방전이 되겠죠. 그래서 충방을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내야 우리가 뭔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 펑션 제너레이터에 보면은 여기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각파로 해야 됩니다. 사각파. 이런 사각파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 사각파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 부분에서는 기전력이 걸리니까 충전이 일어나겠죠? 이 부분에서는 기전력이 0이니까 방전이 일어나서 충전 방전을 반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각파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은 1V로 할 거예요. 자, 왜 1V로 할 거냐면 우리가 커서 메뉴를 써가지고 커서로 전위를 측정을 할 거야. 즉 전압값을 측정을 할 건데 1V에 63.2%면은 0.632mV를 볼트를 측정을 해버리면 거기가 63.2%가 되는 지점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게 1V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가 이론상 RC로 시간 상수의 3배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충전 방전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 상수라는 건 100% 충전이 아니잖아. 63.2%가 충전이 되는데 시간이 길지 않으면 어때요? 얘가 충분히 이 그래프상에서 충분히 충전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충전하다가 꺼져버리는 거야. 충전하다가 꺼져버리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충전 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을 주어야만 RC 에러가 충전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방전도 일어나겠고, 그래서 시간 상수의 3배 이상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은 RC 회로를 연결을 할 건데요. 선생님은 어떤 걸 쓸 거냐면 C는 1마이크로페라짜리를 쓸 거예요. 캐패시터는. 이거 축전기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읽는 것도 역시 스스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R은 1kΩ짜리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쓸 거니까 이론 값은 얼마야? 1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즉 1ms가 이론 값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선생님이 회로를 연결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펑션 제너레이터의 플러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플러스와 연결이 펑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 캐패시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펑션 제너레이터의 마이너스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회로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펑션 제너레이터를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사각파로 맞춰놨죠? 그리고 헤르츠는 한 7Hz 뭐 충분히 크게 맞춰놓으면 됩니다. 꼭 정확한 값은 아니니까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얘가 충전 방전이 되는 과정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할 겁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를 한쪽 다리는 플러스 다리는 뭐 혼자 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직계전선이 프로브에다 직계전선을 대시면 편하겠죠? 자, 잘 안 보이니까 뒤로. 자, 그래서 한쪽 다리는 캐패시터 플러스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한쪽 다리는 캐패시터에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오실로스코프에 어느 정도 화면이 벌써 나와 버렸네요. 자,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충전과 방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측정이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을 최대한 여러분이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오토셋 잡으면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듯이 뭔가 이렇게 충전식으로 둥글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더 확대를 해야 돼.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헤르츠를 좀 더 높여주시면 됩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못 읽어내서 그러는 거니까 좀 더 해주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보이게 맞추세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말한 대로 여기는 충전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간상수 측정이니까 이 충전 그래프만 선생님은 봐볼 거예요. 충전만. 그래서 충전만 이렇게 딱 가져오는 거야. 충전 곡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커서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커서를 이용해 가지고 커서를 눌러서, 자, 한 선은 시작점이니까 x 원선을 갖다 놓을게요. 시작점에다 딱 갖다 놓으세요. 이게 확대가 되면 될수록 더 정확한 값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거의 0 아니면 8mV 이렇게 찍히죠? 그 다음에 시간도 나오고 있잖아. 그 다음에 x2는 우리가 1V를 걸었으니까 63.2%가 얼마야? 632mV를 찾으면 돼요. x2를 632mV를 찾읍시다.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x1과 x2를 갖다 놓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63이니까 두 개 아래 시간을 보면 됩니다. 차이값 여기 나타나 있잖아. 델타값 1.08ms네. 우리가 아까 몇 msecond? 1ms 나올 거라고 예상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거의 오차가 많이 크지 않죠? 당연히 오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왜 오차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평가 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오차가 나는 이유 꼭 아셔야 돼요. 자, 거의 오차가 없이 시간상수가 우리 예측한 대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RC 회로의 시간상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상수를 측정을 해봤다면 이번엔 두 번째로는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이오드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즉 뭐 전지를 여기다 플러스,
건전지를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야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소자를 보고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이오드를 보면은 여기 그림처럼 생겼어요. 자, 여러분도 이 다이오드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생긴 다이오드도 있지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이오드의 종류는 뭐냐면 바로 LED입니다. LED. 자, LED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긴 다리, 짧은 다리 나눠져 있는데 정확하게 긴 다리, 정확하게 짧은 다리를 뿔마에 연결을 해줘야만 얘가 불이 켜지잖아. 그래도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다만 불이 켜지는 다이오드인 것 뿐이지. 자, 이 다이오드의 특징은 뭐냐면 봐봐. 정방향으로 잘 걸어줬을 때, 전압을 줬을 때도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아니면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전류값이 팡 조금만 전압을 증가시켜도 팡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ohm의 법칙은 만족을 하지는 않죠. ohm의 법칙을. 그 다음에 역전압 걸어줬을 때는 아예 안 흐르는 게 아니야. 미세하게 흘러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이제 전류가 또 흐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다이오드 가지고 정류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정류 신호란 건 뭐냐면 교류 신호를 걸어줬을 때 내가 특정 신호를 잘라버리는 게 바로 정류된 신호인데, 자, 두 가지 정류 신호를 볼 거야. 반파 정류 신호와 전파 정류 신호, 이렇게 두 가지 볼 건데요. 먼저 반파 정류 신호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파 정류 신호는 여기 보시면 사인파가 입력 신호로 들어왔죠. 자, 그런데 정류시키는 거야. 어떤 거? 역전압 애들을 정류를 걸러서 없애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오는 신호는 양수 애들만 나오고 음수 애들은 잘려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다이오드 특성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는 나올 수가 없어. 왜? 플러스에서도 일정 전압 이상 아니면 전류가 안 흐른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는 또 더 잘릴 거예요, 추가로. 요 정도로. 다이오드 종류에마다 잘리는 정도가 달라요. 조금 덜 잘리는 게 있고 많이 잘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이오드 특징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정류된 신호를 볼 수가 있는데 회로 연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이오드 꽂고, 다이오드만 꽂으면 타니까 저항도 하나 꽂아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교류 신호를 걸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에다가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정류된 신호를 관찰할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다이오드를 아까 회로대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 다이오드인데요. 자, 여기 까만색 띠가 보이죠? 이게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요 반대쪽이 플러스랑 연결하고 이쪽이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펑션의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이 펑션의 마이너스랑 현재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펑션 제너레이터는 정류 신호를 보자 했으니까 선생님이 보면은 사인파를 집어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헤르츠는 뭐 여러분이 임의로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도 뭐 임의로 선생님 한 2V 뭐 근방으로 맞췄습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이 다이오드가 진짜 신호를 걸러주느냐 안 걸러주느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야. 반파 정류 회로를. 자, 그래서 아까 회로상에서 오실로스코프 뿔말을 어디에 연결한다 했냐면 플러스는 저항의 다리, 한쪽 다리, 들어오는 다리, 마이너스는 나가는 다리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좀 내릴게요. 자, 연결을 해놓고 봅시다. 지금 너무 확대되어 있으니까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헤르츠를 좀 더 올립시다. 이렇게 보시면 오실로스코프에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커서도 없앨게요.
신호가 위로 볼록밖에 생기지 않아. 분명히 입력 신호는 위아래 볼록볼록인데 얘는 위로 볼록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가 진짜 정확하게 잘리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커서를 갖다 대보면 알겠죠. 몇 볼트인지 대보면 알 거 아니야. 자, 여기 가운데에다 대니까 볼트가 완전히 없진 않죠. 왜냐하면 역전압에서도 어때? 조금의 전류는 선생님이 흐른다 했으니까 조금 흐르는 거야. 하지만 거의 0에 근접하죠. 그리고 이런 데 갖다 대보면 우리가 이런 데 갖다 대보면 또 전류가 이런 데 갖다 대보면 흐르는 거를 전압이 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반파 정류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 다이오드를 어떤 다이오드 소자 특징에 따라서 이 폭, 선생님 아까 말했던 이 폭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건 엄청 넓고 어떤 것도 거의 없는 그런 다이오드들도 있으니까 여러 다이오드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전파 종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전파 종류 회로는 반파와는 다르게 여기 보시면 자, 사인파로 갖다 집어넣어줬는데 사인파의 신호를 넣어줬는데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한 애들은 뭐 그대로 나오고 아래로 볼록한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뒤집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쉬는 틈이 없이 그래서 뒤집어서 나오는 건데 자, 실제로 해보면 약간의 여기 보면 실제로 해보면 약간 여기 벌어집니다. 자, 벌어지는 이유는 다이오드가 일정 양전압에서도 일정 이상을 넘어야만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건데 자,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뭐 플러스 전압이 걸렸을 때, 즉 플러스 전압을 넣어줬을 때는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플러스겠지. 자,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다이오드가 막고 있네. 그치? 이쪽으로는 갈 수 있잖아. 그쵸? 다이오드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꽂아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했어. 여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자, 이 지점에서 여기로 가려고 했더니 못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저항한테 요런 신호가 있었다면 얘는 저항한테도 요런 신호가 그대로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반대로. 자, 반대로 신호가 주어졌을 때, 즉 이런 아래 볼록의 신호가 주어졌을 때는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음수가 주어졌으니까 이 지점이 전위로 따지면 마이너스 지점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가 낮은 전압이니까 낮은 전압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적인 거지. 전위는 상대적인 거니까 이 마이너스 인데보다 여기는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더 전위가 높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왜? 가운데 다이오드가 막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러스니까 여기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건 말이 되잖아. 자, 그래서 이 신호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이번에는 반대로. 오케이? 자, 또 갈림길이 나왔어. 요렇게도 갈 수 있고 그 아래 지점으로도 갈 수 있는데 신호가 갈 수 있는데 또 똑같이 생각해보면 요 지점으로 가는 건 또 불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X야 X.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으로 전부 다 흘러 들어가. 그래서 여기까지 신호가 흘러 들어가는데 이 신호 어떤 신호가 흘러 들어온 거냐면 반대로 된 신호가 들어왔어. 반대로 된 신호. 그 말은 이쪽 입장에서 따지면 여기는 가만히 0이었는데 얘가 반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낮은 전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은 얘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런 신호를 넣어주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류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브레드보드에다가 요렇게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놓고 또 똑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도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은 다이오드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정류 신호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하면 되겠죠. 자, 저항 다리에다가 오실로스코프를 각각 뿔마를 연결하시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자, 이후 오실로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류된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반파 정류회로와는 다르게 위로 볼록한 주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여기 잘리는 부분도 조금 나오는데 이 부분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양전압에서도 그 전류가 안 흐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부분 그 평가를 볼 친구들은 좀 세밀하게 선생님이 뭔가를 많이 물어봤을 때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